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6일입니다. 요거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가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이 가운데 나오시는 공무원들 뭐 어떤 걸 잘못했다 제가 그러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 그냥 제가 이제 경찰서에 가면 주로 절차를 지켜라 그러고 자꾸 혼을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지켰고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 기관장을 꼭 만나고 싶어요.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통영경찰서 보험사기 그런 범죄를 은닉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걸 덮고 오히려 보험사기꾼들에게 무고,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수차 받아서 경찰 조사 없이 수차 송치시켰어요. 이게 절차법을 굉장히 위반한 건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경찰서에 가서 기관장 면담을 요청하면 안 만나주는 거죠. 절차를 지키라 그러고. 몇 달 전에 제가 이걸 신청하고 왔는데 그리고 저는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기관장님, 내가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시민이 기관장님 만나고 싶습니다. 왜 해운대 경찰서는 시민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왜 피해를 당한 시민 편에 서 있지 않고 보험 사기를 쳤던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보험 사기를 덮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험 사기꾼이 무슨 명예가 있어요? 내가 언제 보험 사기꾼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경찰 조사도 해주지 않고 수차 송치하는 것입니까? 1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절차를 밟지 않잖아요. 내가 소장님을 아니 절차를 밟아 오셔야죠. 여기 내 보내주세요. 절차 안 하는데 내 보내주세요. 절차 안 하고 아니 네. 대단하시네. 네? 그 동영상에서 참 이렇게 여러 경찰들이 저를 절차를 지키라 그러면서 경찰서 밖으로 밀어냈고 경찰서 밖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에도 경찰서는 보안구역이니까 거기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또 경찰서 밖에서 제가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또 그거에 불특정 다수 앞에서 뭐 공연을 했다 그래갖고 또 명예훼손으로 걸겠죠. 통영경찰서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온 것입니다. 경찰서 앞에서 들고 서 있어도 그랬던 거죠. 우리나라의 그 명예훼손죄 요거 문제가 많습니다. 요거는 공직자들의 부패를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거예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른 거 그거 말할 수 있어야죠. 그거 고소장을 제출해도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가서 제출하면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조사해주지도 않고 여기저기로 이송을 보내고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조용하고 잠잠해지면 그걸로 또 무고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의 부패가 더 과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통영경찰서나 해운대경찰서, 대구 정서경찰서 이런 곳에서 절차를 지켜라 저한테 그렇게 훈계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절차가 무엇인가 가만히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위법이죠. 절차를 지키면 누가 고소를 했으면 조사를 해주고 경찰 조사 그게 죄가 되고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구성이 되면 송치할 수 있는 거죠.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송치해버리는 게 무슨 절차입니까? 그래서 생긴 사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통영경찰서, 거제경찰서, 경남경찰청, 부산 해운대 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 이런 데서 계속 이러기 때문에 사기꾼들한테 또 스스로 잘못한 것들을 은폐하려고 공공기관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이런 짓을 하면서 우리가 뭘 제출하려고 경찰서에 가려면 못 들어가게 하고 절차를 지키라고 왜 못 들어가게 하겠어요? 그거 서장을 만나서 범죄 사실을 말하는 순간 서장이 코가 깨니까 못 만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절차예요? 그게 무슨 절차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쪽에서 절차라고 하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 해서 지금 벌써 한 2달이 돼가고 있는데 면담 요청을 한 게 아직도 연락이 없는데 언제까지 연락이 없는지 보겠습니다. 나 절차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절차를 지키고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에 오늘 준비한 것은 증거 은닉, 인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증거 인멸하고 은닉해서 공무원 범죄를 덮고 사기꾼 범죄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절차예요.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요 녹음을 한번 틀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요 차가 교통사고 상대방 2차 중에 한 차입니다. 이 차가 다른 차로, 저희 차가 아니라 다른 차로부터 여기 뭐 접촉사고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살짝 건드렸어요. 내가 나중에 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렇게 뭐 빵 한 것도 아니라 건드린 정도. 이 상태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다 건드린 다음의 상태예요. 말짱합니다. 말짱해요. 이것도 그때 저한테 깜깜하기 때문에 제가 못 받고 며칠 후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받은 것입니다. 통영시에, 대구시에 계신 시민 여러분, 길에서 이런 산타페 차나 아바떼 차를 보시면요, 까만색,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턱 건드리면요, 치상죄를 뒤집어 씌워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통영경찰서와 짜고 저희 집사람에게 다중인 치상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선귀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을 청구했어요. 저희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보험 사기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박살난 것도 없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사고 직후에. 자, 보세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속 시끄러우니까 끄셨나 보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제가 좀 늦잠을 자서요. 네, 꺼놨었어요. 네. 다름은 아니고 네. 아침에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아침에 정비소에서 사장님 일부러 불러가지고 집에 오게 했거든요. 어제 했던 그러세요? 예, 낮에 봐야 되니까. 근데 사장님 저기 뒤쪽에 트렁크 쪽에 거기가 내려앉았대요. 아, 그래요?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대요. 안쪽으로. 밖에서 보이는 거 말고 안쪽으로. 네. 그래서 사장님이 월요일은 정비소를 들어가서 자, 제 이 녹음이요, 요 접촉이 있고, 저는 이제 누가 이 차를 건드렸는지, 사고 당시에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저희가 가해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 녹음은 언제냐면, 요 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차가 박살났다는 거죠. 차가 박살났다는 거죠. 이 차가 박살났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하도 기가 막혀서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첫날은 돈을 이 사람이 요구한 만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했습니다. 그냥 저희 차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생각할 때 더 많은 돈을 뜯어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받으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돈을 받으면서 바로 이렇게 금융계좌에서 돈을 지급했죠. 저희가 이제 지급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날 요 사고가 난 날 보험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또 중복으로 청구를 했어요. 요 자체가 보험 사기고 나중에 11월 달에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사기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돈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또 보험금을 신청해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저한테 통영경찰서로 끌고 가서 더 나쁘게 할 것처럼 협박을 하면서 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몇십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얼마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를 보여달라 안 보여주는 거죠. 통영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여주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카센터에 갔습니다. 제가 블랙박스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저를 카센터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에서 카센터 사장이랑 짜고 이 차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이 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제가 차 사고 난 거 밑에 박살난 거 보고 아이고 사모님 괜찮으세요? 의상가 같으면 왔다는 묻는데 제가 그러니까 사장님 아니 뭐 아니 나는 자, 보세요. 이 카센터 사장이 인사사고를 만들려고 그래요. 인사사고. 그러니까 내가 블랙박스를 보자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렇게 꽝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이렇게 터치 정도 한 정도. 근데 이 정도면 병원에 두루눕는 인사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황당무계하고 또 이 사고로 말미암아 차가 박살이 났다는 거죠. 차는 안 보여줍니다. 그 당시까지. 그 차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험 사기를 쳤고 이 사람이 여기 이제 통영경찰서의 그 법 절차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입니다. 여기 교통사고 상황 보고서는 날짜가 10월 20일이에요. 10월 20일 날 작성한 문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SM5 저희 차가 앞범버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아반떼 차를 추돌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반떼 자동차가 앞에 정차 중이던 산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했다는 거죠. 그래서 SM5 저희 차가 가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 날짜가 이제 10월 20일이거든요. 10월 15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입수한 서류고요. 증거 기록에서. 그래서 1월 달에 12월 26일 날까지 이제 한 2, 3개월이 지났죠. 이때까지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통영경찰서에. 그리고 이제 말하면 절차에 의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2, 3개월을 끌면서 이 영상이 다 지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통영경찰서는. 이 영상을 보여주면 이건 말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험 사기를 치고 형사합의금도 뜯어내고 인사사고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보험 그 블랙박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블랙박스를 보여주면 다 들통이 나니까 시간을 무한정 끄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6일 날 제가 찾아가서 교통과에 찾아가서 그런 걸 따졌더니 교통사고 접수증을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 접수일이 이 교통사고를 접수한 날짜가 10월 22일이라고 그랬어요. 10월 20일. 10월 20일 날 접수했으니까 이런 걸 썼죠. 10월 22일 날. 20일 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쓸 때, 사고 내역을 쓸 때, 공문서를 쓸 때 블랙박스를 보지 않고 씁니까? 블랙박스를 보고 썼죠. 그럼 누구 블랙박스를 받겠어요? 요거는 산타페차 주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10월 20일 날. 10월 20일 날 신고했으면 산타페차 블랙박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12월 26일 날 이렇게 접수증을 받아갖고 가갖고 나중에 또 따졌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접수 일자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접수 일자를 바꿨어요. 여기 보면 교통사고가 10월 24일 날 접수됐다 이거죠. 10월 20일 날 접수됐다고 했으면서 10월 24일로 나중에 또 바꿨습니다. 요 날짜는 1월 27일 날, 한 달 후에 또 불리해지니까 이렇게 접수 날짜를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접수 날짜. 여러분, 날짜가 오직 한 날짜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언제 출생했어요? 그거 한 날짜가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몇 년. 그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병역 문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진단일이 있어요, 진단일. 병원 가면 몇 월 며칠 날 무슨 병이다 이런 게 진단이 나오죠?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진단일을 앞으로, 뒤로, 1개월, 2개월 막 이렇게 마음대로 땡길 수가 있다면 보험료를 청구받지,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교부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사실 보험 사기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 10월 20일 날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 가입을 한 달 전에 했다. 그렇게 해놓고 10월 5일 날 어떤 사고가 났다.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10월 20일 날 보험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실 10월 5일 날 어떤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으려고 10월 20일 날 보험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꾸며요. 진단일도 꾸미고, 접수일도 꾸미고. 그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사실 날짜를 바꿔놓는 것은 공문서를 이렇게 조작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접수증을 받고 따졌어요. 뭘 따졌냐면 요거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거. 그럼 블랙박스를 언제 접수받았냐? 블랙박스를 언제 봤냐? 그런 걸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블랙박스를 봤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10월 20일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24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월 26일 날 산타페 차주에게 받은 게 아니라 아반떼 차주에게 영상을 받았다는 거죠. 10월 26일 날. 그래서 저에게 11월 달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월 26일 날 영상을 받았다고 하는 건, 생각해보세요. 10월 20일 날
영상을 봤습니다. 접수 받을 때.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이런 걸 썼죠. 사고 내역을. 그런데 이걸 따지니까 이제 이 날짜를 24일로 바꾼 거예요. 중간통지서에. 24일로 바꿔서 그러면 24일로 바꾸면 뭐 이틀 후에 영상을 받았다 그러면 조금 말이 되지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조금 가깝잖아요, 이틀 차이. 근데 이거는 20일 날 접수를 받아서 이런 걸 썼어. 사고가 어떻게 났다. 뭘 본 것처럼. 뭘 봤으니까 썼죠.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보고 써요? 그러면 이런 걸 썼으면 20일 날 영상을 본 건데 이게 이쪽에 뭐 컴퓨터에 언제 뭘 집어넣고 입력을 하고 그런 게 있겠죠. 자기들의 아르바이트를 맞추려고 하니까 10월 21일 24일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갖다가 경남경찰청에 따졌어요. 또 가서 따졌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와갖고. 이게 허위가 아니냐. 어떻게 날짜가, 두 날짜가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경남경찰청 청문실에서, 이거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청문실에서 정식 접수된 게 24일 날. 정식 접수했다는 거죠. 22년 10월 24일 날. 그럼 봐요. 10월 20일, 10월 24일, 이게 틀린 겁니다. 10월 20일 날 접수된 게 확실한데, 그걸 따져 모르니까 공문서로 이 경남경찰청에서 10월 24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잘 알아보니까 이 경남경찰청의 청문관이 통영경찰서에서 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을 돕는데, 마약범들을 돕는데, 그리고 부패한 경찰관들의, 공직자들의 그런 부패를 숨겨주는데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통사고 접수일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경남경찰청 청문실에서는 경찰의 그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청문해야 될 청문실에서는 한술 더 뜨는 거죠. 여기서는 10월 22일이라고 자백을 했는데 공문서를 통해서 자인한 건데 여기는 10월 24일로 바꿔놓은 거죠. 이게 접수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식 접수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20일은 뭐냐? 이건 말장난입니다. 임시 접수일이다. 뭐 그런 거지. 뭐 임시 접수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일이 임시 생일이 있고 정식 생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진단서가 발급되는 날짜가 진단일이에요. 그죠? 진단서 발급일. 그 날짜를 어쩔 때는 20일이라고 했다. 어쩔 때 24일이라고 했다. 29일이라고 했다. 이렇게 막 바꿀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이 사회가 혼돈 가운데 빠지겠죠. 보험 사기로 떼돈을 벌겠죠. 오늘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내일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명의로.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한 날짜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전후로 이렇게 땡겨서 공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 100억 들어두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 짓을 동네 양아치들이 한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한 거죠. 이게 절차입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경찰서는 허위공문서 발행, 범죄 은닉을 중단하라. 이것도 굉장히 겸허하게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통영경찰서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경찰청은 허위공문서 발행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접수일이 따로 있고 정식 접수일이 따로 있습니까? 사고 발생일이 따로 있고 임시 사고 발생일이 따로 있습니까? 경남경찰청장님은 귀 빠진 날이 따로 있고 그 컴퓨터에 입력한 날이 따로 있습니까? 출생일이 하루가 아닙니까?
범죄 신고일도 하루가 아닙니까? 사고 발생일도 하루가 아닙니까? 이 범죄를, 이 사건을 접수한 날짜가 하루 아닙니까? 이 날짜를 여러 날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증거를 은닉하고 인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녹음을 더 들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요건 이제 2월 달에 발행된 건데요. 2월, 3월 계속 왜 산타페 동영상을 제시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 날 뭐라고 말하냐면요. 통영경찰서에서 자, 아예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증거 인멸했다고 했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절차대로 기다려라고 그래서 3개월, 4개월 기다렸는데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고 저희 아내를 다중인 치상죄로 씌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대방이 보험 사기를 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추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찰관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누구? 통영경찰서에서 시켰대요. 그래서 그러면 영상을 보여달라 이렇게 3월 달에 따진 거예요.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없애버렸답니다. 없애버린 건 증거를 인멸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 그리고 입대까지 아니 블랙박스 조사를 초기에 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시켜놓고서는 아니 그럼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월 2일날 그 산타페 운전자가 제출한 영상 저 보셨어요? 상사 운전자는 우리 확인만 하고 나중에 지금 어쨌든 그 얘기를 하대요. 없앴어요? 없앴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출받은 걸 없앨 수 있어요? 없앴다 안 했잖아요. 자, 없앴다고 했습니다. 없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거의 6개월을 끓은 겁니다.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저희 집사람한테 다중인 치상죄를 씌우고 또 저에게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거죠. 아니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민 여러분 그 배우자에게 어떤 공공기관에서 뭐 살인죄, 치상죄 이런 걸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CCTV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뭐 뻔한 거죠. 데리고 가면 땅땅 해가지고 치상죄로 그냥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들 그런 문제, 형사 처벌에 관한 문제, 당연히 제가 그런 증거를 수집해서 결백을 주장해야죠. 통영경찰서가 하는 대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갖고 치상죄를 씌우고 증거도 안 보여주고 그렇게 송치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밝혀내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3월 달에 없앴다 그랬어요. 근데 4월 달까지도 제가 계속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4월 달 가서는 말을 바꿨어요. 분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차가 내려앉았고 박살이 났고 사람이 병원에 누울 정도라고 하면서 금품을 계속 요구하면서 보험 사기까지 쳤는데 그러고 지금 7개월을 끌고 있는 건데 7개월째 와갖고 제가 그럼 포렌식이라도 해라. 다 지워졌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포렌식 할 그 칩까지 블랙박스까지도 다 분실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경찰서에서 분실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월 달에. 4월 달에는 살짝 바꿔서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하고 블랙박스를 줬더니 그 사람이 가다가 잊어버렸다고 또 말을 바꿨어요. 들어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유죄는 바로 확인을 하고 나가다가 잊어버렸잖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웃었습니다. 이게 7개월을 두고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사고가 나자마자 전 블랙박스를 보자고 그랬었어요.
이유 없이 절차를 지키라고 계속 끈 겁니다. 차일피일 끄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부터 통영경찰서 사람들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12월 26일 날 요 접수증을 끊어주는 날 영상을 위변조한 걸 보여줬어요. 그거는 거짓말 영상이기 때문에 내가 위변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절차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내 기억력이 다 없어지는 거 그때쯤 한 서너 달 지나서 이렇게 엉터리 영상을 보여주면 죄를 뒤집어 씌우는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도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한 보름 정도 더 지나고선 카메라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존중해줄 상대가 아니다. 요건 범죄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켜가지고 그냥 얼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영상들 보세요. 그게 제가 그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건지, 그들이 경찰관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한 것이 카메라에 이렇게 영상으로 나온 건지 한번 보세요.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경찰이 시민이 범죄 신고를 하러 들어가는데 경찰서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것이 상식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수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범죄 사실들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여기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가 23년 8월 15일 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산타페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돈을 주겠다는 거지, 갑자기. 언제? 이게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차단을 먼저 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보험료도 받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8월 11일 날 전화 차단을 해지하고, 안녕하세요.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 처리는 벌써 1년 전에 받아놓고선, 보험 처리가 지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래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1년 전에 받았던 걸 좋은 마음으로 주려고 전화한 게 아니죠. 이때는 이미 제가 보험 사기를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진정서도 내고 그랬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도 내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또 보험금을 청구해서 또 받은 거, 이거 중복 배송 받은 거, 이건 완벽한 보험 사기죠. 완벽한 보험 사기인데 문제는 이 돈을 저에게 돌려주고 보험금을 받았으면 됩니다. 근데 저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이걸 1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돈을 받으면서 그날로 보험금 청구해서 또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보험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통영경찰서도 골치 아파지고, 왜? 통영경찰서가 시킨 거니까. 이거 보세요. 전화를 경찰관이 차단을 하라고 해서 저에게 차단을 했다는 거죠. 경찰관이 시킨 겁니다. 통영경찰서에 시킨 겁니다. 저에게 이런 돈을 받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또 보험금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저희들을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게 해갖고 형사합의금을 또 뜯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뒷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차가 내려앉았습니까? 멀쩡합니다. 차가 내려앉았고 사람이 인사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통영경찰서랑 같이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통영시에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하지만 거기 공공기관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턱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일단 끌려가면 영상이고 뭐고 다 조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거짓말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해도 15번은 했을 거예요. 통영경찰서 사람들, 경남경찰서 사람들 말해보세요. 당신들 영상 저작했죠?
내가 천천히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계세요.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통영에 가신 김에 중앙시장만 들리지 마시고 통영경찰서와 통영지청에 들리셔서 이 사건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통영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